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과학의 손소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2 과정에서 화학 파트였죠. 네, 원자와 이온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와 이온 특히나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많이 또 활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먼저 원자에 앞서서 연속설과 입자설에 대한 학설부터 구분을 지어 드릴게요. 연속설이라는 것은 자, 물질은 빈 공간이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물질은 그래서 계속 쪼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빈 공간이 없으므로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 공기가 진해진다라고 하고 있죠. 빈 공간이 없으니까 입자가 진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다? 연속설이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속설에 해당하는 개념에서는요. 빈 공간이 없고 계속 쪼갤 수 있다. 자, 여기 사과가 있을 때 가정을 해볼게요. 사과를 계속 쪼갠다. 계속 쪼갠다. 아, 그게 어떻다고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계속 쪼갤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고요. 자, 입자설에 해당하는 것은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빈 공간을 인정했어요.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개념이 있다? 입자 개념이 있다. 그러면 사과를 쪼개면요. 여기서는 계속 쪼갠다라고 했죠. 계속 쪼갤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어느 순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뭐가 존재한다?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사과를 이렇게 씹다 보면 그쵸?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 있죠?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있죠. 보세요. 여기, 자, 여기에다가 요런 알갱이가 존재하는, 네, 이 통이요. 요것을, 자, 10ml에 해당하는, 맞습니까? 요걸 임의적으로 제가, 자, 소금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소금이고요. 자, 여기 똑같이, 자, 물을 준비했습니다. 물도 작은 입자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물도 이렇게 입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요것도 역시 10 준비하겠습니다. 자, 얘는 물, 얘는 소금 준비되었죠? 이거 합치면 뭐가 됩니까? 소금물이 되죠? 소금물이 될 때 얘가 20이 될까요? 20이 되지 않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요? 큰 입자 보면 사이사이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아, 사이사이 이런 빈 공간이 있죠? 이런 빈 공간 속으로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물 입자들이 작으니까 이 큰 입자 사이사이 작은 빈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바로 소금하고 물 합쳤을 때 이 부피가 20이 되지 않는다. 20보다 작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자, 증명할 수 있었어요. 증거가 되겠죠. 자, 주사기의 피스톤에 해당하는 것을 눌렀습니다. 주사기 피스톤을 쫙 눌렀더니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더라. 여기서는 뭐예요? 입자라는 개념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빈 공간 사이사이가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위에서는 입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진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얘는 진해진다. 여기는 빈 공간 사이사이 거리가 그쵸? 가까워지겠구나 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가 더 맞는 말 같습니까? 그렇죠. 입자설.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학설. 바로 입자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을 주장한 과학자 이름이 있습니다. 연속설은요. 누가 주장했다? 얘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과학자가 주장했고요. 입자설은요.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가 주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학설은 뭐라고요?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했던 입자설을 인정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돌턴의 원자설에 해당하는 학설을 또 볼게요. 돌턴의 원자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 그 입자를 원자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네. 발달이 되면서, 자, 더 이상 쪼갤 수밖에 없었던, 그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작은 입자. 아, 제일 작은 입자를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 입자를 원자라고 구체화시켰어요. 누가? 돌턴이요. 지금 보시면 쪼갤 수 없다. 표시가 지금 되어 있죠. 같은 종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다. 지금 보면 같은 수소니까 서로 같다 해줬죠.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 비교하니까 산소가 크죠. 수소하고 산소하고 보니까 산소의 크기와 질량이 훨씬 더 크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주기율표 상에서도 우리가 암기했을 때 수소 헬륨 1주기 리베비시 NO 불 했으니까 5가 그쵸 산소였죠. 뒤쪽에 갔어요. 아 얘가 더 무겁구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돌턴의 원자설에서 이렇게 같은 종류의 원자는 질량이 같고 다른 종류는 다르다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다른 종류로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부정했다? 지금 보면 철 가지고 금 만들 수 없다 했어요. 바로 연금술은 말도 안 돼요. 그 말이죠. 연금술을 부정하는 그쵸? 증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나요? 연금술은 말도 안 된다. 원자는 다른 걸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철로 금 못 만들어요.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에서 지금 주장한 4가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4번째는요. 화합물을 만들 때 철하고 황이 지금 만나서요. 황화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합물 만들 때 항상 일정한 원자의 종류와 원자수로 이루어진다. 몇 대 몇 이렇게 일정하게 만나서 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해요.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뭐라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다못해 붕어빵을 만든다고 해도 붕어빵에 황금 비율 있잖아요. 몇 대 몇. 그쵸? 네, 그런 것처럼 화합물을 만들 때 우리 이제 존재하고 있는 화합 물질을 만들 때는 몇 대 몇 이러한 일정한 원자의 종류와 원자수 비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일정 성분비 법칙. 자, 현대 과학에서는요. 돌턴이 지금 얘기했던 이 원자설 중에서 수정할 내용이 몇 가지 있대요. 네.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돌턴이 얘기했을 때는요. 화학 반응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화학 반응 말고 핵 반응도 그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핵 분열을 해보니까 원자가요 쪼개질 수 있더라. 그쵸? 우리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드리면서 양성자 얘기 살짝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원자라고 한다면 원자 중심에는 원자 뭐가 있고요? 핵이 있고요. 바깥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고요. 원자 핵 안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지금 요걸 보니까 지금은 핵 반응을 통해서 원자가 쪼개지면 무엇으로 또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죠. 돌턴은 핵 반응이 없었던 당시에 얘기한 내용이었고요. 따라서 현대 과학에서는 돌턴의 원자수 수정될 때 핵 반응을 하면서 분열하면 원자는 핵 분열에 의해서 쪼개질 수도 있더라. 그리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됐다? 동위 원소라는 개념을 얘기하게 돼요. 같은 원소지만 질량이 다를 수 있대요. 앞에서 같은 수소라면 질량이 같다라고 했는데 동위 원소는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자, 동위 원소. 원소는 같다라는 거예요. 뭐요? 같은 수소, 나도 수소야. 그러면 우리 원자 번호 1번, 1번, 1번인데 질량이요. 네, 이 원자량에 해당하는 것이 수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1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일 가벼운 거였잖아요. 그쵸? 네. 근데 발견하다 보니까 동위원소라고 해서 그 원자량이 2인 것과 3인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수소라고 불러주고요. 얘보다 무거운 거 이거 자 중수소. 얘보다 더 무거운 게 있네. 이거 삼중수소라고 불러주면서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구나. 같은 수소지만 질량이 다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현대과학에서는 이렇게 돌턴의 원자설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알고 가기, 우리 원자설에 해당하는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 데모크리토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댔죠. 데모크리토스, 자,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거는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었습니다.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 빈 공간 사이사이 간격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거 또 다른 이 빈 공간 존재한다는 것을 뭘로도 알 수 있냐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풍선 크기가 어떻게 변하던가요? 풍선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안에 존재했었던 요 기체 입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헬륨 풍선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헬륨 입자들이요,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이거 지금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풍선이니까 풍선은 고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요 고무 입자 사이에 빈 공간 쪽으로 요 헬륨 기체들이요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고무 풍선, 자, 이루고 있는 입자들, 고무 입자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입자들, 그렇죠. 고무 입자들 사이사이로 빈 공간으로 이렇게 슉, 그쵸. 빨간색으로 강조할까요? 자, 빈 공간으로 슉. 네, 헬륨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헬륨 기체가 빈 공간 사이로 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뭐예요? 풍선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생일 파티 한 다음날 보면 풍선이 다 이렇게 작아져 있잖아요. 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시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연속설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 계속 쪼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쪼갤 수 그쵸, 없죠.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입자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속설에 해당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구나. 그래서 입자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쵸, 비교하기 위해서 대립하면서 이제 비교할 때 연속설을 꺼내게 됩니다. 근데 연속설은 지금 우리 안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쪼갤 수 없습니다. 그쵸? 더 이상 쪼개지 못하는 작은 입자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돌턴 아저씨 얘기 들어볼까요? 자, 이 돌턴은요. 네, 지금 원자설에 해당하는 거, 원자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발달됐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입자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원자설로 좀 더 확실하게 개념이 정리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입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입자라는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원자다 라고 돌턴이 얘기하면서 그 원자에 해당하는 정의를 딱딱딱딱 4가지로 얘기했죠. 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거하고 같은 원자라면 질량이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원자 변환되지 않는다. 연금술 부정했지요. 4번째 일정 성분비라고 했어요. 이렇게 화합물 만들 때 일정한 그러한 성분으로 결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 가기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봤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발달된 거 돌턴이 원자설로 정리를 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원자 구조 자세히 살펴볼게요. 앞에서 이제 원자 구조를 살짝 언급을 드렸어요. 주기율표 얘기하면서 원자 그 번호가 양성자 수와 같다라고 하면서 살짝 또 말씀드렸었죠. 구체적으로 한번 직접적인 원자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를 보니까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지금 전자 -9를 띄고 있지요. 맞습니까? 전하, 마이너스 전하. 여기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요. 양성자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고요.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면서 원자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를 한번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전자도요. 하나, 둘, 셋. 플러스 전하량과 그렇다면 이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서로 어떻습니까? 같은 거죠. 이렇게 전하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원자는 무슨 상태다? 원자는 그쵸?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이유,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구나.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고요. 중앙을 보시면 원자핵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양성자와 중성자. 따라서 자, 이 부분이 조금 무겁고요. 전자는 가볍게 바깥쪽을 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원자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 원자핵과 전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원자핵은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고 있죠. 자, 이 원자 질량에 해당하는 걸 원자량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 원자량은요. 바로 원자핵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원자핵 안에 있는 그 양성자 수, 그쵸? 그 양성자하고요. 중성자를 합쳐서 네, 이 원자량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대부분 차지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 원자량, 그쵸? 네, 한번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간단하게 앞에서 주어져 있는 동위원소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동위원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 원자량이, 그쵸? 달랐었어요. 같은 수소라고 하더라도, 자, 얘는 지금 수소, 얘는 지금 중수소라고 한다면, 같은 원자번호 1번, 1대. 원자번호에 해당하는 건 양성자 수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양성자 수는 같은데 그냥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자량을 1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1이었을까요? 양성자 하나일 때 중성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원자량이 1로 나타난 거구나. 됐죠? 근데 여기 중수소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원자량 2로 쓰거든요. 그 말은 양성자 이렇게 하나일 때 중성자도 하나. 그럼 원자량이 2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원자 종류에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 수는 달라질 수도 있다. 같이 기억해 보시고요. 이 동위원소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그쵸? 정리하실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전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원자핵 주위를 빠른 속도로 돕니다. 자, 이게 원자핵이다 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빠르게 돌게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빠르게 돈다.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기 때문에 바깥쪽을 이렇게 돌고 있고요. 요렇게 전자가요. 자, 이동하면서 또 이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단원이 원자와 이온이었던 거죠? 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자 개념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상태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나중에 그러면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기가 좋겠죠. 그쵸? 매우 가볍고. 됐나요?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온에 해당하는 걸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바깥쪽에 돌고 있는 그 전자가 움직이면서 이온이 만들어질 거라고 했죠. 그 이온을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양이온과 음이온입니다. 양이온에 해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플러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온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중성 상태였던 그 원자가 자, 뭐 했다고요? 항상 움직일 땐 얘만 이동할 겁니다. 뭐만? 전자만 이동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깥쪽에 있는 게 이동하기에 편하잖아요. 그쵸? 우리 머리에다 이렇게 핀 하나 꽂고 있다. 그럼 핀을 빼는 게 편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네. 속에 있는 심장을 꺼내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심장은 중앙에 있는 우리 원자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에 꽂고 있는 핀은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중앙에 있는 심장보다 맞나요? 자, 원자핵보다. 그래서 자, 항상 누구만 움직일 것이다? 전자만 움직일 것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중성 상태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요. 마이너스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잃어버리니까 아, 플러스가 많아진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무슨 이온? 양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중성 원자 상태고요. 자, 지금 전자 표시 보이시죠? 네, 강조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전자예요. 마이너스 부호 붙어있는 얘가 지금 전자입니다. 전자 잃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더 많아요? 플러스가 많아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이어서 이번엔 음이온입니다. 중성 상태인 역시 원자가 있는데 항상 누구만 이동한다고요? 전자만 움직일 거예요. 이번에는 전자를 얻었대요. 마이너스를 지금 얻었어요. 자, 여기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오죠? 하나 더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됐어요. 네, 플러스 하나인데 마이너스 둘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가 늘어나면서 나는 음이온을 그쵸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전할 때는 입자가 된 거죠. 됐나요? 자, 얘네들이 바로 이온이다. 아, 전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온을 표시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이온의 표시인데요. 이온식은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 위쪽 보이시죠? 1은 전자의 수와 우리 양이온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전하를 잃어버렸잖아요. 전자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전자라는 요 알갱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얘를 잃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졌죠. 그래서 그 잃은 전자수에다가 전하의 종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데요. 지금 주어드려 본 것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그럼 얘네들 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이름 붙여볼까요? 얘 이름은 나트륨 이온입니다. 아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얘가 뭐라고요? 나트륨 이온. 이렇게 쓰면 우리가 그냥 나트륨이잖아요. 그쵸? N에 있는 나트륨이라는 그 원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성 상태의 원자라고 볼 수 있는데 걔가 지금 전자 몇 개 잃은 것 같아요? 한 개 잃었죠? 왜요? 1이라는 숫자는 생략하거든요. 한 개 잃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트륨 이온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음이온에 해당하는 걸 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모습은 염소 Cl 표시되고 있죠.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 이번에는 얻은 거, 음이온이니까 전자를 얻었겠죠. 얻은 전자수 표현하는 건데 자, 숫자 하나인 거, 숫자 1은 생략하죠, 보통. 그쵸? 여러분들 수학에서 1x라고 안 하고 그냥 x 표현하잖아요. 1은 생략합니다. 자, 그리고 전하의 종류, 마이너스 음이온을 띠고 있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Cl이라고 썼으면 이건 염소입니다. 염소 원자인데 자, 전자를 하나 얻어서 나는 마이너스 하나 더 많다라는 의미로 음이온을 띠고 있다. Cl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이 음이온을 읽어줄 때는 염소가 아니라 숫자 빼고 화자 붙이시면서 염화이온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음이온은 이렇게 화자가 붙여 들어가네요. 그렇죠? 특히 소자로 끝나는 건 소자 빼고 화자 붙여준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양이온과 음이온에 해당하는 이온식을 같이 한번 적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온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볼 건데요. 주어져 있는 지금 이온을 한번 보시면요. 자, 수소, 리튬, 마그네슘, 나트륨 쭉 많죠? 맞습니까? 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수소 이온을 한번 볼 건데요. 요거 쉽게 그쵸? 학습하시려면 우리 앞에서 주기율표 공부하셨잖아요. 주기율표에서요. 일족 원소에 해당하는 것은요. 상대적으로요. 일족 원소들은요. 얘네들은 뭐가 되기 쉽다? 자,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는 플러스 1의 값을 가진다. 한자로 값가짜 쓰거든요.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쉽게 기억합니다. 수소 이온에 해당하는 거 어때요? 아, H 플러스 일족 원소였죠? 리튬도 어떻습니까? 일족 원소죠? 아, 일족 원소들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구나. 얘는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띠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트륨도 어떻습니까? 일족 원소였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일족 원소가 플러스 1가 양이온이면 이족 원소는요? 플러스 2가 양이온이겠죠? 이족 원소 한번 찾아봐요. 이족. 아, 칼슘. 찾으셨죠?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17족 원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17족 원소는 하나만 더 있으면 완벽해진다. 뭐처럼? 비활성 기체처럼. 그래서 전자 하나를 굉장히 얻고자 해요. 아, 전자 하나만 있으면 18족 원소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 얻어서 18쪽 원소 되고 싶으니까 자 마이너스를 자꾸 하나 얻고자 하겠죠. 마이너스 하나 얻으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쪽 원소들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볼까요? 17쪽 원소 중에 여기 보이네요. 플로린. 플로린 해당하는 것이 음이온이 될 때는 화자 들어갑니다. 음이온은 이렇게 화자가 들어가네요. 됐습니까? 브로민도 어떻습니까? 화자 들어가죠? 음이온에는. 그래서 브로민에 해당하는 것이 브로민화 이온이 되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됐구나. 17쪽 원소가 이러하네. 자, 또 보이는 17쪽 원소 어디 있습니까? 아이오딘. 자, 음이온이니까 화자 붙어가지고요. 요렇게 마이너스 1가 음이온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요런 특징도 한번 메모하시면 어차피 우리 주기율표 또 공부하셔야 되니까 활용하면서 그쵸? 헷갈리지 않게 또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는데요. 지금 보면 묶여진 애들이 있어요. 묶여진 애들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요. 질소, 수소가 묶여졌고 탄소하고 산소가 네, 묶여졌습니다. 여기도 질산이라고 하는데 질소하고 산소죠. 황하고 산소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제가 네모를 쳐드린 부분은요. 얘네들은 원자가 단체로 묶여가지고 하나의 이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가 많다 해서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원자가 단체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다원자 이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따로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묶여서 하나의 이온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모늄 이온은 플러스 1가, 탄산 이온은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잡고 그래서 읽어주실 때 NH4 플러스, CO3 2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SO4 2 마이너스 자꾸자꾸 불러주시는 연습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색을 띠는 이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색을 띠는 이온은요,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전원장치를 연결하면서 자, 이 색을 띠는 애들이 이동할 때요, 색깔이 움직이니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색을 띠는 것들을 이용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양이온 성향을 갖는 애들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더라. 왜 그럴까요? 양이온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은 애잖아요. 난 플러스가 많으니까 마이너스를 좋아해. 어때요? 우리 정전기적 인력 있잖아요. 플러스 전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좋아해. 인력이죠. 서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플러스 극을 좋아해. 접근하게 되는 거죠. 색을 띠는 이온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극으로 향하고 이동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색깔 띠는 거 기억해 볼까요? 자, CuE 플러스 연할까봐 제가 한 번 더 옆에다 적어드려요. CuE 플러스는 구리 이온인데 얘가 파란색을 띠어요. 기억하실 때 우리 구리 같은 경우는 금속일 때는 붉은색이잖아요. 금속일 땐 붉은색인데 이게요, 이온에 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을 때는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입니다. 구리가 금속일 때는 붉은색인데 자,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의 상태일 때는 파란색이구나. 되었나요? 자, 망가니즈산 이온에 해당하는 것은 MnO4-입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되겠죠? MnO4- 얘는 무슨 색깔이라고요? 자, 보라색입니다. 그쵸? 얘는 지금 마이너스 띄고 있으니까 무슨 극으로 향할까요? 플러스 극으로 향하고 있겠죠? 네, 그 이동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크로뮴산 이온입니다. 자, 얘는 CrO4E-. 얘는 무슨 색깔이라고요? 노란색입니다. 얘 역시 지금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갔겠죠. 그럼 구리이온은 어느 극 쪽으로 갔을까요? 플러스 전하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갔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흘려준다라는 거고요. 이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라는 표현 써있죠. 네. 용액 속에서 이렇게 이온들이 존재하고 전원장치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색깔을 띠는 이온도, 자, 우리 구리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네. 이어서 이번에는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들 많이 배우셨는데요. 특히 돌턴의 원자설에 해당하는 것은 4가지, 그쵸? 각각 그림으로도 활용해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원자의 구조 필수죠.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온식은 암기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원소기호 외웠던 것처럼 거기에서 조금 활용하시면서 이온식 제가 정리해드린 정도까지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 이상의 학력 수준을 또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초는 잘 해주셔야지 나중에 고등과정까지도 학습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쵸? 중졸 검정고시에서 끝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도전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이 부분도 학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